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75강인데 요거는 이제 판례가 선순위 전세권 관련해서 판례가 변경이 돼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인수가 아닌데 인수로 변경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21년 2월 2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재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판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죠. 자, 이 같은 날에 세입자가 같은 날에 전입, 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일자 했을 때 인수가 발생하는가? 종전에는 발생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세입자는 낮게 낙찰되더라도 미해수 보증금이 있어도 인수가 없다. 인도명령 대상이니까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판결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원리 원칙대로 했는데 여기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아래와 같이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세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 낙찰자의 인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권자의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하고도 불안해서 전세권 설정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세입자와 낙찰자의 관계에서 법원은 매화문면에서의 사법보좌관이 정답을 주고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한지 여부를, 자, 매화문면에서의 소멸되는 권리인지 말소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특히 매화문면에서를 잘 보고, 공매 같으면은 공매재산, 암재산, 공매재산 명시하겠죠. 그걸 잘 보고 결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응찰자 입장에서는 선순위 전세권 유형이 많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조심해서 매화문면에서를 잘 보시고 해야 되겠다. 그죠? 만약 인수가 되면은 작게는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므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동안에 요 관련해서 우리가 법학박사로 계시는 정수경 부산 경상대학교 요 박사님이 쓴 요 논총이 있습니다. 논총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그죠? 거기에 이제 참고해 보면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먼저 한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하는 권리의 기준은 전세권으로서 명확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전세권자보다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도 소멸한다. 그렇다면은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용의 무권적 성질은 없어지고 담보 무권적 성질을 가지게 돼서 전세권이 저당권 같이 말소 규정 권리가 되는 것이다 해서 우리 한국법 이론 실무학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5원 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그죠? 추가를 하면은 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먼저 했더라도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하고 전입신고됐기 때문에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지금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은 다른 타 권리가 없을 때 그거는 인수가 된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 사이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20년도 대법원 판례가 낙찰자의 인수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대구에 2007 요 사건인데 요게 인도명령 대상이다. 그리고 이게 2008년도에 이게 결정이 돼서 인용이 됩니다. 인도명상이라고. 그럼 요게 최근에 변경됐습니다. 똑같은 뭐 사건인데 변경된 거 어떻게 변경되는가 한번 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립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2020년 대구분 판례병인의 낙찰 인수가 발생되므로 조심하자.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2019 타경 5200호에서 낙찰자가 인도명 신청해가지고 기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고, 재항고도 했는데 모두 기각돼서 인수가 1억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항고 사건하고 이게 2심, 이게 3심 사건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원에 가셔가지고 판결문,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산 사건. 요거는 예전부터 이게 2010마 2010마 900 결정. 자, 요거는 자 2010마 900 결정 그대로 요거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요건 인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 사건, 요게 지금 제가 쭉 꺼놨습니다. 요게 옛날에는 인도 명령 대상이다. 같은 날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시권 했더라도 전입일자는 뒷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인도 대상이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니다 이 이야기죠. 2020년도에 요게 이제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변경되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사건 요거는 예전부터 그대로 인수입니다. 인수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지위와 주임법상의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의 매가 소멸된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정에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런 판례입니다. 그럼 요게 지금 2020년에도 계속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나 불문하고 여타 권리가 없을 때 동일인이 전세권과 전입신고를 했을 때 예로 뒤에 압류나 건지당보다 앞설 때는 전입신고가 앞설 때는 무조건 인수가 발생한다 하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서 요 사건을 기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결론이래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강요해서 전입신고를 깼더라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2020년 대구분 판례가 변경돼서 인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창원의 통영지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 그저 한번 보겠습니다. 2017에 2327 이런 거는 당연히 인수가 생기겠죠. 2017에 2327 한번 봅니다. 자, 이런 사건은 진주입니다. 진주에 1억 6,600인데 쭉 2,400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1억 2천입니다. 그죠? 많이 되어 있죠? 그 자기가 이제 전세권을 하고, 전입신고는 안 했네요. 보니까 전입신고는 안 하고, 전세권을 하고,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아마 이게 남편 같은 느낌 드네요. 배우자 같은 느낌 드는데 같은 날을 본게네. 자, 그러면 전입신고 했다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1억 2천에 전세돈을 주고 자기가 또 경매를 당하네요. 경매를 당한다. 입니다. 경매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럴 때 전세권자와 전입을 신고를 했을 때 모자라는 금액은 인수가 생긴다. 당연한 얘기죠. 1억 2천에 대해서는 인수가 생깁니다. 그럼 전액이 왜 생기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확정일자가 없어요. 여기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죠?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날짜도 빠르고 인수가 생기는데 상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각문건 명예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법보좌관이 어떻게 답을 주는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된 기는 소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인수로 보고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저가 받아야 된다 말이죠. 자, 이거는 어려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쭉 전세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정수경 교수님이 써놨는 내용입니다. 한번 상세하게 잘 써놨습니다. 써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자, 최근에 이런 게 있었죠. 대구에 이게 낙찰자가
저가나사 받았는데 세입자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기각당합니다. 대부 낙찰자가 기각당해서 항고 재항고에서 이깁니다. 이겨서 이제 결국은 세입자가 뭐 나가게 되는 인도명이 되는데, 요게 지금 요새 판례를 보면은 아니다, 인수다 크고 이제 번복이 되는 겁니다. 07-1147 입니다. 자, 07-11477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대구에 이리 보면은 대구 동구의 금사동의 빌라인데 6,500 빌라인데 2,700에 팔려요. 근데 세입자는 중간에 해당되는 5,500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는요, 5,500을 주는데 자기는 전세권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그날 전입 확정도 하고 경매도 들어가니까 배당 요구도 합니다. 하는데 5,500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전세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전세권 가지고 그냥 경매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 5,500이고 1차는 6,500이고 낙찰은 절반에 팔리고, 이런 경우에 종전에는 자, 너가 전세권을 했지만은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로 우리가 보겠다 이 말이죠. 말소 기준 등기로 보고 너가 전세권을 했지만은 전입이 빠르면 좋겠는데 같다 하는 것은, 그러면 대항력은 10월 다음날 0시니까 10월 12일로 보면은 요거를 말소 기준 권리로 봤을 때 너는 대항력이 없다 이래 본 거예요. 옛날에 판결에서는 없다 했는데, 요것이 이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전세권 설정일자보다 전입이 빠르든지 같든지, 요것처럼 같든지 늦더라도 10월 31일 늦더라도 다른 뭐 여타 권리가 없을 때는 여기에 인수가 된다 합니다.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는 인수가 발생한다 하고 대법원 판결이 변경이 됐습니다. 요때는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인수가 틀렸는데, 지금은 이게 인수가 있다 하는 것이 지금은 맞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위주로 유리하게 전개가 됐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사건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쭉 대법원 해놨죠. 여기 옛날에는 이게 맞았습니다. 10월 11일 아니고 너는 10월 12일 날 뒷날에 대항력이 발생되면 인도명령 대상이다 했는데, 요 내용이 전부 다 번복이 되고요. 최근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차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리신고를 늦게 했더라도 임미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0년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돼서 낙찰자가 인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이 통일지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 사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사건, 요거는 예전부터 인수가 생기는 피박, 여러분 낙찰자니까 낙찰자 봐서는 피박 사건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08-410554. 요거는 이제 부산지방법원 요 결정입니다. 요 결정이 08-410553입니다. 자, 부산에 요 보시면은 쭉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의 금정구의 오피스텔인데, 그죠? 이게 5,300짜리인데 5,300에 세입자가 5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5천만원 주고 있고 낙찰가는 3,100만이고 좀 작죠. 5,300에 세입자는 5천만원인데 낙찰은 3,100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이렇게 해서 좀 금액이 모자라는 것은 인수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세입자를 잘 보시면은요, 세입자를만 잘 봅니다.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을 하고, 그죠? 며칠 4일 뒤에 전입신고하고 5천을 주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도 하고 확정일자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뭐 놔두고요. 일단은 전세권보다 4일 뒤에 했다, 전입일자를 배당 요구를 했다 이랬을 때
모지라는 금액이 있는데, 근데 경매를 당합니다. 강제경매,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를 당하죠. 전세권자 잘 살고 있는데 경매를 당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적 전세, 그죠? 우리 주임법상에서 보호되는, 주택자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전세도 있고요. 전세권 물건하고 채권을 두 개를 가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경매를 당할 때는 서로 배당 요구했더라도 대항력은 부족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찰가 낮기 때문에 요것처럼 2천만 원은 인수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경매를 당하고 있죠. 그런 경우도 인수가 생긴다. 자,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이제 인수가 생긴다. 그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인수가 생긴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000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요 2010마 900결정,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계속 선순위 전세권에서 결정을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의 지위와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에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건 아까 강제경매 이제 그런 사건인데, 뭐 앞으로는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하여튼 변제받지 못한 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할 수 있다, 막 그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이제 앞으로 두고 앞으로 한 뭐 계속 여러분한테 인수에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가 2010마 900 결정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낙찰 받을 때 인수가 생긴다, 그래 보고 낙찰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댓글 올라온 이야기 이런 겁니다. 자, 2010마 900 결정에는 요거는 전세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여 예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세례히 제시하고 있는데, 임차권만 있었다면 대항력이 있는데 더 보호받고 싶어서 선순위 전세권을 확보했다 하면은 임차권이 날아가지 않고 인수가 된다, 막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2000,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막 여러분들이 쭉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봅니다. 19의 1017으로 한번 봅니다. 19의 1017. 자, 19의 1017으로 보시면은, 자, 구미, 그죠? 구미 건데, 구미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1억 400 감정가인데, 여기에 세입자가 1억 3천이 되네요. 너무 많네, 그죠? 너무 많이 떨어졌다. 구미가 지금 대기업이 막 떠나버리니까 가격이 막 하락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깡통 전세죠. 깡통 전세인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자기 경매였네요. 자기가 이제 전세권자가 전입 신고는 안 하고 자기가 경매를 넣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금액이 작으면은 그냥 예로 7천에 팔렸다, 내야 됐다 하면 7천 받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매각 물건 맹세서에 또 요렇게 우리 사법부장께서 대구지방법원 매각 맹세서에 소멸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자, 얼구 5번에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 되고 인수가 된다. 답을 줘버렸죠. 이렇게 여기 인수 조건을 매각문건 명세서에 줘버리면은 요거는 무조건 인수가 발생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명함권면에서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볼 때는 1억 3천이 전세권하고 저 전입신고 안 했네, 경매를 넣었네, 그러면 낙찰을 받고 2천을 받고 나가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라고 답을 줬기 때문에 사고보장관이 명함권면에서 줬기 때문에 요거는 1억 3천이 인수다. 자,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잘못했죠. 1억 3천 더하고 2,500 더하면은 1억 5,500이 됩니다. 1억 5,500. 낙찰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수 전세권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이제 대박이 아니고 이거는 피박 사건으로 됐습니다. 피박 사건. 그래서 이제 대박 이게 그제시 그죠? 요것도 이제 피박 사건이 됩니다. 19의 5200. 자, 보겠습니다. 19의 5200. 이게 인수가 맞다 이야기예요. 인수가 맞다. 자, 그 다음에 19의 803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의 803이. 자, 먼저 그것부터 보죠. 아까 먼저 있는 이 사건. 19의 5200. 19의 5200입니다. 자, 이 통영에 있는 사건이 많이 나오네요. 장평동에 이 아파트가 있는데, 그죠? 아파트가 전용이 있는데 1억 2100에 낙찰됩니다. 1억 2100에 낙찰됐는데 세입자는 2억 2천에 전입 확정을 하고 6월 30일에 전입 확정하고 전세권도 2억 2천을 주고 있고 자기가 또 경매도 넣어주고, 그죠? 넣어줍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도 하고 전입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 보고, 자, 말소 들어본 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중적인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가압류 이전에 요보다 날짜가 늦더라도 가압류 이전보다 앞선다 앞서면은 이런 경우에는 인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전세권자가 자기 지위를 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전입신고도 하고 이렇게 안장치를 2개 했죠. 안장치를 2개를 했는데 이 전입일자가 여기 보면 이제 가압류 뭐 이렇게 여타 다른 권리가 들어오기 전에 6월 30일이고 그러면 요게 2018년 10월 14일까지 요부터 2018년도 10월 1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면은 전입신고를 했으면은 요게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었더라도 요거는 부족한 금액은 인수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이게 이제 2020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수가 방금 발생한다 얘기죠. 이게 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저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장평동의 1층 이 사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인수가 생기는 게 맞느냐? 맞다 얘기입니다. 맞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가 이건 지족시입니다. 지족시인데 낙찰이 됐는데 추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2개 합치게해서 2억 2천 주고 산 결과가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다행히 인수가 1억이 생겨버렸는데 이 시세가 지금 2억에서 2억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거제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 동네가 장평도 많이 올라가지고 다행히 손실 금액은 한 1, 2천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건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인수가 생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거죠. 인수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다행히 1억이 발생이 됐는데 통령에게 거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다행히 인수 금액이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마치겠습니다.